여러분께 알려드리죠. 돌코럼데이, 나우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돌코럼데이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돌코럼데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 아니겠어요? 특히 아이들 건강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자, 라디오 동기부가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육아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 박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설 연휴도 지나고 오랜만에 뵀네요. 예, 그렇네요. 네, 그럴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병원장님 오실 때마다 하늘에서 이 눈 선물을 자꾸 보내주세요. 오시는 집 눈길은 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침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녹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요. 또 첨단 쪽에 살고 계신데, 예. 네. 또 이렇게 또 눈날씨를 또 어떻게 해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만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가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어렸을 때 그 탄탄하게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꼬물이 단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세 그죠? 예, 할 얘기가 꼬물이 많네요. 예, 할 예. 때가 많고 많은 분들도 궁금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요 우리 꼬물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태열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눴죠. 나눠봤고, 지난 시간에, 예, 예. 네네, 나눠봤고요. 예.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헷갈리네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한의원을 많이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제라고요. 예, 예. 야제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밤야자, 울제자. 울제자. 예, 밤에 우는 아이를 한의학에서 야제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부모님이 보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가 밤마다 보채고 온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아서 달래보기도 하고 원인도 찾아보는데 모르면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의원을 많이 찾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예. 한의원도 많이 오시는군요. 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밤마다 정말 울고 보채면,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지만, 엄마 너무 산후 힘들거든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주범이기도 예. 하는군요. 예, 예. 이 야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한의원을 찾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또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름부터 네. 이제 아이들이 자주 놀래고 보챈다면은 한라산의 기가 세서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 보면은 침 놓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네. 할머니들한테 가서 한 달에 3번 정도 침을 맞거나 네. 아니면은 넋들이러 가는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침 맞으러? 예.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은, 침 맞을 때, 아프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침 치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도움이 되나요? 애들은 원래 이제 뭔가 모자라서 생기기보다는 이제 네.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네. 문제가 생기면은 기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꼭침이라 하는 침으로 그 소통을 풀어주게 되면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게 덜 아픈 형태의 침이나 다양한 자극을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요. 꼭꼭침. 예. 우리 아이들의 기가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 근데 꼭 침 안 맞아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 거죠, 우리 좀 아이들. 기다려주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꼬물이 시기에는 그래요. 정말 저도 예전에 경험해 보면 잘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만큼 막 울거든요. 예. 네,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지.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시중에 육아책을 찾아보면 네. 배알이라든지 영아산통 때문에 그렇다는 말들이 많아서 네. 아예 오시면서 영아산통 때문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네네. 울고 보챈다고 모두 영아산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3, 4개월 미만의 친구들이 강도가 심하게 우는 경우에 영아산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걸 영아산통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다들 책이라든지 검색들 잘 하시기 때문에 거의 반 전문가들 아니세요, 예, 오시면? 맞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서 네.
뭐 총괄적이거나 전체적인 거는 못 보고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아, 그렇군요. 또 거기에 또 맹신하셔서 또 전문의들이 상담할 때 더 힘든 부분도 계실 것도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상이어야 우리가 영아산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생후 2, 3주에서 한 3, 4개월짜리니 정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이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래서 내원하게 되면 뭐 어디 뭐 아픈 데는 있는지 뭐 염증은 없는지를 자세히 관찰했는데 네.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심한 보챔이 하루에 3시간 이상 네. 일주일에 3일 이상, 네. 3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 영아산통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아, 하루 3시간 이상? 예. 333이네요. 예, 예. 네. 일주일에 3일 이상, 3주 이상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영아산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 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내원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은가요? 이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들이 네. 볼 때 조금만 세게 안아도 부스러질 것 같은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걱정도 더 많고 더 네.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조금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것도 도움 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일단 5,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영아산통이라고 보지 않아도 돼요? 그쵸. 이제 영아산통 개념 자체가 네. 3, 4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5, 6개월 정도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친구라면은 뭐 야제의 범주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5,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면 예. 영아산통이라고 보기보다는 야제. 그래서 밤에 이제 오는 거. 누누이 얘기했듯이 네. 뭐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4가지 요인 있잖아요. 네네.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면서 생활 리듬을 못 잡는 것, 그 다음에 활동량이 모자라서 덜 피곤한 것,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부딪히는 것, 부딪히는 거. 그리고 덥게 키우는 것. 아. 요 4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네. 여기서부터 챙겨 주시게 되면은 5, 6개월 이상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잘 잡히고요. 아, 한의원에 오시게 완화돼요. 되면은 뭐 가벼운 뭐 침이나 부항이나 그리고 엄마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알게 되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보면서 한번 부모님께서 좀 잡아보세요. 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찾으셔서 예, 맞습니다. 도움을 예. 요청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아이들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예. 그래도 계속 잠을 자는지 또 낮에 충분히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엄마가 너무 예뻐서 안아주거나 예. 네, 활동을 안 해도 밤에 잠을 너무 못 잘하시네요.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진작 알았으면은 예. 네, 제 몸도 편하고 예, 우리 예. 아이 습관도 잘 잡아줬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책도 우리 병원장님께서 직접 집필하셨는데 이 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런 4가지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잠이 보약이라는 게 예, 예.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거 다시 챙겨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 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영아산통이라면 생각보다는 증상이 심한 경우를 그러니까 그 3, 4개월 때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영아산통? 확실하게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보통 애가 뭐 기질적으로 불같고 예민한 아이여서 그렇다 내지는 뭐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보통은 뭐 한의학적인 소화 기능의 문제, 비위라고 하는데 네. 비위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한 2가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네. 이게 소화기가 차다, 냉하다라고 표현하고요. 네. 2번째는 너무 많이 먹여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책기가 있다, 뭐 식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모유수를 하는 경우는 뭐 과하게 먹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네.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엄마들이 가늠을 못해서 많이 먹여야 되는 줄 알고 먹여서 맞아요. 문제가 생긴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애가 쭉쭉 빨면 그냥 계속 예. 먹여주죠. 네. 그 그런 시기에는 부분. 이제 뭐 손만 대면은 네. 빨아먹는 반사작용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배고프다고 착각하셔서 아. 계속 먹이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냥 예. 그게 그러니까 배고픈 게 아닌데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군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하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 하고 더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거를 울면서 보채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잘 캐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아산통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요.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또 식체가 생기는 거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이들 원래 열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비위가 냉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뭐 정말 위장이 온도가 내려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냉하다, 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기능이 항진되고 과한 거는 열나다, 덥다 이런 식으로 한약에서 그렇게. 표현한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뭐 냉한 게 아니라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거고요. 돌아가는 거여서 네. 냉하다고 표현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영아산통이 발생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예. 슬기롭게 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 좀 꿀팁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가 아픈 거는 복부의 긴장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의 긴장과 복부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안을 때 무릎을 굽히고 이제 고관절을 굽히게 되면 복부 네. 긴장이 덜 되니까 항상 무릎을 굽히고 안아주시고요. 아, 무릎 굽혀서. 예, 그리고 뭐 천정 보고 누운 상태에서 발을 가지고 자전거 타듯이 이제 아.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도 근육 긴장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보통 공갈 젖꼭지는 권하지 않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공갈 뭐 젖꼭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긴 시간은 아니어도 예. 네, 단시간에 조금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0세에서 1세까지 꼬물이 단계 이게 부모님께서 더 세심하게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쭉쭉이라고 하든지 뭐 마사지, 엄마 예. 손 이런 마사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뭐 배를 네. 조금 따뜻하게 자극해주는 방법으로 네.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문질러주는 아, 네. 뭐 엄마 손은 약손 마사지도 맞아요. 방해되고요. 네. 그다음에 엎드려 놓고서 척추 라인을 가볍게 이제 잡듯이 아, 맞아요. 이렇게 네. 풀어주는 방법도 전반적인 순환에 도움을 되는 뭐 아. 좋은 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전기를 좋게, 기순환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예. 안정되고 도움이 되겠네요. 밤에 많이 배가 아프거나 울거나 이럴 때 이런 거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조금 덧붙여서요. 우리 잠을 잘 못 자는 아기들에게 좋은 혈자리, 부모님들 알아두면 좋은 혈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배꼽 주변을 자극하는 거는 주변에 소화기 관련된 혈자리를 이제 자극하는 게 되니까 네. 문지르다가 가끔씩 가볍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 라인은 우리 몸의 순환을 주관하는 동맥이라는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도와주는 뭐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소화기와 관련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혈자리가 네. 합곡이라는 혈자리인데요. 합곡. 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아, 여기. 약간 네. 두툼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네. 자꾸 만져주시게 되면은 네. 소화에 도움이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속이 불편할 때 만지면은 네. 잠깐 아프기도 하지만 만지다 보기는 풀어지면서 네. 소화가 잘 되게 되는 혈자리입니다. 아, 지금 저 만졌는데 이렇게 딱딱하니 아프죠? 그럼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예, 자주 만져주시면 풀어집니다. 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어른들도 여기 다들 아시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 있잖아요. 볼록한 예. 부분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 마사지도 좀 큰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만져줘도 괜찮죠? 예, 그리고 네. 뭐 이제 무릎 밑 바깥쪽으로 네. 자기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내려온 부분에 네, 보면은 정강이 뼈 위에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 혈자리도 이제 장 기능의 개선에 도움이 된 혈자리면서 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 주변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혈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면은 뭐 도움이 됩니다. 아, 족삼리라는 예. 혈자리, 우리 예. 무릎 아래에 손가락으로 3마디쯤 되는 곳, 예. 여기입니다. 저 지금 이제 만져보고 있는데, 다들 아마 만져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들 이렇게 만지면서 듣고 예, 계실 예. 것 같아요. 예. 꾹꾹 눌러주시면, 여기도 이제 소화기 쪽에 관련된 혈자리고요. 아이들 또 성장판에도 도움된다고 하니까, 아, 우리 아이들 성장, 키에 고민이거든요. 근데 꼭 꼬물이 단 게 아니더라도 예, 계속 좀 좋습니다. 만져주시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꼬물이 단계 0세에서 1세까지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 영아 산통이나 야제로 잘 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 아이가 앞에서 보채고 울고 있으면은 네. 엄마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 영아 단계의 친구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대신 뭐 이신점심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교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엄마의 목소리나 눈빛만 보고도 엄마가 불안한지 초조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애들도 네.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하고 보채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가만히 있다가도 예. 제가 놀라서 엄마 이렇게 하면 애들 더울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제 안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는데 엄마의 마음 상태가 네.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어. 아이를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네. 믿음을 주시게 되면은 애들이 스스로 견디고 넘어가는데 뭐 엄마가 뭐 버팀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서로 좀 이게 불안할 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어린 것 같고 애기 같지만 또 그런 마음에 있어서 엄마를 통해 느끼네요. 신뢰 회복, 신뢰 관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영아 살동으로 함께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들으시면서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네. 일단 뭐 엄마의 안전한 자궁 안에서 한 10달을 살다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길어도 한 2-3달 정도면은 좋아질 거라고 믿고 네. 일단 엄마는 믿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시기는 엄마한테 받은 면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하. 단지 뭐 가끔 보채는 정도인데 네.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항상 뭐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믿는 만큼 아이들 잘한다고 하는데 네.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자, 오늘 병원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라디오 동의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혹시 관련돼서 또 책이나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